그래서 나는 노무현보다 윤석열이 신당을 만들면 2배, 3배 이상 더 강력한 패배가 훤히 보이고요. 그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친 우리 보수 진영은 좌파를 박살낸 명분을 이미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보나마나 168석을 가지고도 빌빌대고 있는, 변희재가 태블릿 PC라는 무기를 갖다 줘도 무서워서 빌빌대고 있는, 그래서 지들을 지지하고 있는 좌좀들의 지지층도 이탈하면서 요거 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민주당 놈들,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에 싹 다 그냥 완파를 시키고,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다면요,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을 심판한다는 유효기간은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6개월 이내에 다 끝냈어야 돼, 정권 잡고. 유효기간을 떠나서 대선 후보 당시에 문재인에게 약속했던 공약, 사정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민정수석실을 그냥 없애버리겠다라는 그 공약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을 제거할 가능성은 0%다. 기대도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제가 그동안 나름 그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도 꾹 참고 시청하시는 분들 스트레스라도 덜 받게 해드리려고 나름 좀 모른 척 하면서 지내왔었는데요. 이제는 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또 보수 진영의 움직이는 걸 봤을 때 희망이 없음을 뭐 원래 희망이 없었지만 느꼈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흐름 자체가 윤석열로서는 도저히 이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여기저기서 지금 출당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안철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러브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메시지, 그리고 오늘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러브콜 기사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윤석열은 김한길 등, 이거 왜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김한길 등 좌파들과 어울리면서 이제는 뭐 거의 노골적으로 신당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수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빵식이TV는 수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조작됐다, 그리고 그 디테일한 부분을 파고들면서 온갖 그 협박, 압박에도 두들겨 맞기도 했지, 집에 들어오다 괴한들에게. 그래서 지금 허리 치료도 좀 계속 받고 있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께 그 진실을 전파해 왔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그동안 그렇게 윤석열을 찬양했던 지식인들과 유튜브들이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또 언제 또 변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변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뭐 제 채널은 단 한 번도 방향을 틀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내년 총선을 위해서 보수 진영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뭉쳐서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 인사에 대한 이 비판은 총선까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국회를 좌파에게 넘겨주는 꼴은 볼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 일단 좌파들에게 국회를 넘겨주는 일은 막아야 되기 때문이고요. 조금 이따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윤석열이 왜 문재인에게 이렇게 철절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인해서 우파의 정당 지지율도 폭락했지만 뭐 지지율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당분간은 김기현 2기 체제로 그대로 끌고 갈 듯 보이고요.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이 국민의힘은 박정아 신임 수석 대변인과 윤희석 선임 대변인을 내정을 하고, 특히 오늘 윤희석 선임 대변인이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다음 주 혁신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까지 혁신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적어도 월요일에는 위원까지 발표가 가능할지는 뭐 확답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원장까지는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당 혁신위원장으로 유력한 인사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유력하다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윤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하죠. 윤희석 신임 대변인은 이날 김태현의 이 정치쇼에 출연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가 없다, 김기현 2기 체제가 사실상의 김기현 비대위라면서 박근혜 당시 의원이 당을 이끌기를 바라는 저변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 비대위를 한다는 것이 시원해 보일 수는 있으나 비대위도 하나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조직이라면서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고 많이 남았죠. 그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윤 대변인은 과거에 박근혜 비대위 사례가 있었고 홍준표 지도부가 디도스 사태로 갑자기 무너졌지만 당 안에는 홍준표 전 대표보다 훨씬 센 박근혜라는 분이 계셨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빨리 수습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요. 선임 대변인인 이 윤희석은 지금 사실상 김기현 비대위 체제로는 수습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박근혜라는 강력한 정치인이 있어야 내년 총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대놓고 말을 하지는 못할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 부분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키를 쥐고 계시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보수 진영이 이 배지를 달려면요. 당연히 뭐 삼척동자도 아는 거지만 TK 영남권 의석수가 단연 압도적이고 현재 그곳에 맹주로 잡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임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고 계시지만요. 중앙일보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탄핵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불하는 발언은 전혀 없어졌고 실명을 거론하시진 않았지만 자신을 조작 수사한 당시 특검수사 4팀의 검사들과 현재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 한동훈을 콕 집어서 항변의 메시지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억울하게 현재까지도 옥살이를 하고 있는 최서원 씨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어졌습니다. 최서원이 잘못했어. 이런 말이 없어졌어요. 그때 내가 검찰한테 들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으로서 도의적, 도덕적인 책임만 국민들을 향해서 사과의 말씀을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뿐입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신락 같은 비판도 아끼지 않고 하셨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약 국민의힘을 접수하신다면 자연스럽게 탄핵 세력들은 공천을 통해서 제거가 될 겁니다. 쓸만한 인사들은 살아남게 되는 거고요. 현재 보수에서 좌파들하고 싸울 명분이 있는 정치인이 몇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수에서 말 한마디에 25%, 30% 이상 지지율을 몰고 다니는 정치인이 박근혜 대통령 말고 어디 있습니까? 좌우 통틀어서. 이거는요,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고요. 국민의힘도 그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안철수 의원처럼 박근혜 대통령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총선 대비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윤석열은 30%의 지지율이 오늘 붕괴가 되면서 20%로 추락이 됐죠. 이곳저곳에서 지금 출당시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정권 교체 후 1년 6개월이 흐르는 동안 문재인의 코털 하나 건들지 못하고 있고 되려 뭐 서면질이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무례하다 한마디에 그 이후로 그냥 문재인의 조남조차 거론을 못하고 있어요. 기껏 해봐 문재인 정부. 문재인을 떠나서 문재인 정부의 하수인들 그 누가 감옥에 있습니까? 되려 보수 인사들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윤석열과 주변 참모들도 어느 정도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파악했을 거예요. 신당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윤석열은 김한길 등 좌파 인사들과 신당 창당을 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찍힌 인사들, 즉 윤핵관을 비롯한 김무성 등 몇몇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신당으로 합류를 하겠죠. 지금 일부 보수 지지층의 반응을 보면요.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아직까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윤석열 신당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다만 상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본격적으로 움직이신다면 100% 장담하는데요. 윤석열 쪽으로 단 한 명도 안 가시고 싹 다 박근혜 대통령 주축으로 보수 진영이 똘똘 뭉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보수의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정말 많은 분들이 불안 썩 내키지 않고 더 나가서 아예 속에서 그냥 복장이 터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말씀만 못할 뿐이지 어디 진정으로 지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윤석열을? 여러분들 만약 윤석열 신당이 만들어지면요 몇몇 탄핵 검사들 그리고 대부분이 김한길을 비롯한 좌파 인사들 것이고 보수 쪽에서 보수로 인정은 안 하지만 김무성, 정진석, 하태경, 장제원 이런 인간들이 절로 갈 겁니다. 신당을 만들면 그 사람들 지지하러 박근혜 대통령 버리시고 거기 지지할 겁니까? 어불성설이고요. 그런 말은 논할 가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윤석열을 이제 비판한다고 해서
보수 정권이 무너지나?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이 지금 좌파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뭐 세력도 작은 지금 송영길이가 태블릿 PC를 들고 있지만 그거 조만간에 보수 쪽으로 넘어옵니다. 우리의 그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권을 뺏길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똘똘 뭉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도 지금 명분을 만들고 있잖아요. 저 윤석열 같다는 선거가 안 된다. 일단은 국회를 우리가 장악을 해야 돼요. 대통령 뽑아오는 뭐예요? 국회에서 저렇게 좌파들이 과반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한 국민의힘의 방향이 나는 옳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의 멘토라고 불리는 그 심평이라는 작자 있죠? 오늘 공개 방송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고려해야 된다. 신당 창당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방법이긴 하겠죠.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내년 총선을 위해 이 윤석열을 출당시킬 명분을 만들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찬양 일색이었던 지식인들과 법조인들마저도 출당을 시켜야 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심평 말대로 대책이라고는 과거 노무현처럼 이 신당이라도 차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한번 시도라도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 딱 보십시오. 노무현은 윤석열보다 어쨌든 정치적인 기반은 훨씬 낫죠. 노무현 그 신당 창당에서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죠. 아마 윤석열은 노무현보다 정치적 기반을 넘어서 뭐 없어요. 여의도 아는 사람이 검찰 몇 명밖에. 아니면 좌파들, 뭐 김한길 저런 애들. 윤석열이 신당을 만들면 누구랑 만들겠냐고요. 지금 기사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전 당대표인 김한길과 좌파 인사들과 꿍짝꿍짝 물밑에서 신당 창당 논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오갈 데 없는 윤핵관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당을 접수한다, 같이 합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공천을 안 주겠죠.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도 가도 못하는 이 낙동강 오리알 시세가 되는 윤핵관들, 김무성을 비롯한 정진석, 뭐 하태경, 장재원 이런 것들은 어디 가겠어? 절로 붙겠죠. 누가 저기를 찍겠냐고요. 중도요? 이번에 국민의힘당의 저는 정치적 공작이라고 봅니다. 난 잘했다고 봐요. 그게 맞다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 김태우를 사면 복권을 시켜서 출마를 시킵니다. 김태우보다 국민의힘당의 인사가 없습니까? 후보가? 엄청 많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면 복권까지 시켜서 후보로 내보냈다. 이해하지 못할 만큼.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 선거 총선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그냥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예요? 여기저기서 보궐선거 해요. 근데 유독 여기를 막 그냥 국민의힘당에서도 이슈화를 시키는 이유는 윤석열로는 총선 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당을 시킬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정치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 명분을 정치적으로 아무런 기반도 없고 정치를 모르는 윤석열 주변에 딱 스파이를 심어서 빨리 시켜라. 사면복권 시켜서 내보내면 우리가 결집해서 어르신들이 뽑아줄 거야. 여기서 이기면은 우리가 내년 총선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공작을 펼쳐서 출당을 시키기 위한 명분을 쌌다고 보고 그게 맞다면 국민의힘 잘한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도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리의 손으로 종양을 도려내야지 이거를 암으로 키우게 되면 정권 뺏긴다. 그런 꼴은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총선은 이겨야 돼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보다 총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권력이 뭐 센 것 같지만 민주주의 국가에 이 국회 동의가 없이 못하는 게 더 많거든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면 독재자라는 소리 듣고 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정말 그게 힘든 그런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이라는 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공작을 해가지고 이번에 뭐 한 20% 정도 차이 났죠. 가까이. 국민의힘당 입장에서는 큰 명분보다 어느 정도 소정의 명분을 좀 얻지 않았을까. 20% 이상 차이가 나야 덮어 씌울 수 있었을 텐데 20%가 좀 안 되죠. 제가 이렇게 헛된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리도 나오고 있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상식에 맞지가 않아. 다른 후보도 얼마나 많은데 이슈화를 시키면서 후보를 공천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3,000표로 빠졌지만 이 중도에서 표를 얻는다 윤석열 신당이 없어요. 보수는 말할 것도 없죠. 박근혜 대통령 주축으로 미운하거나 이제 남아있는 보수의 의원들 배신하지 않은 여지까지 나오지 않는 친박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똘똘 뭉쳐서 우리가 총선을 승리할 그런 전략을 짜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노무현보다 윤석열이 신당을 만들면 2배, 3배 이상 더 강력한 패배가
패배가 훤히 보이고요. 그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우리 보수 진영은 좌파를 박살낸 명분을 이미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보나마나 168석을 가지고도 빌빌대고 있는, 변희재가 태블릿 PC라는 무기를 갖다 줘도 무서워서 빌빌대고 있는, 그래서 지들을 지지하고 있는 좌좀들의 지지층도 이탈하면서 욕을 처먹고 있는 저 진짜 아무것도 아닌 민주당 놈들, 이런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에 한번 뻥끗할 때마다 100명씩 우르르 싹 다 그냥 완파를 시키고 기회를 잡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건 뭐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그렇게 지금 정치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보수의 특성상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호남 가서 배지 달 거예요?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기어 다닐 거라고 제가 뭐 두 차례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기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요 며칠만 보시더라도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이 선임 대변인의 메시지,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윤석열 출당설, 이를 간파한 윤석열 측은 좌파의 김한길과 꿍짝꿍짝, 내년 총선은 뻔합니다. 압도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 자명하고요. 국민의힘도 판단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다면요,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을 심판한다는 유효기간은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6개월 이내에 다 끝냈어요. 정권 잡고. 유효기간을 떠나서 대선 후보 당시에 문재인에게 약속했던 공약, 즉 사정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민정수석실을 그냥 없애버리겠다라는 그 공약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을 제거할 가능성은 0%다. 기대도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미우나 고우나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정권을 좌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요, 우리 손으로 종양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정권을 지켜내고 민주당 놈들이 그동안 무슨 폐악질을 했는지 전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건 제 몫이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힘을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잘못 가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을 제대로 순항할 수 있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보수가 뭉쳐야 된다. 윤석열은 보수가 아닙니다.